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터그래프 채널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아주 진귀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 S,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플레드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모델 S 플레드는 생긴 것만 봐서는 기존의 차량이랑 똑같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무려 1000마력이 넘는 슈퍼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모델 S 플레드 가지고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모델 S가 이번에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디자인 변화는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일단은 이 범퍼 하단부에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서 크롬 라인으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은 전부 막아놨고요. 여기 있는 에어 인테이크만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등을 이렇게 길게 뽑아놨어요. 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구멍을 막아 놓으면서 이렇게 깔끔한 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 모델 S의 매끈한 디자인을 좀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옆면은 제가 바뀐 점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바뀐 게 없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도 바뀐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도어 테두리, 그리고 문 손잡이가 크롬 소재에서 검은색 유광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랑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부분 변경하면서 크롬을 대폭 축소하고 이렇게 검은색 장식으로 대체한 적이 있는데요. 모델 S도 테슬라의 최신 디자인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검은색 장식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델 S 특유의 매끈한 디자인은 유지가 돼가지고 여전히 보기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도어 손잡이도 살짝 터치를 하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은 차가 문을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약한 여성분이나 어린 아이들도 차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면과 마찬가지로 이 테일램프 사이를 이어주던 긴 크롬바 대신 검은색 유광 장식이 들어갔고요. 이 트렁크 끝에는 플레드 모델만의 카본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를 살펴보시면 여기도 플레드 모델을 상징하는 이런 좀 복잡한 모양의 엠블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꼭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가지고 이 차의 강력한 가속력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외모는 바뀐 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실내는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선 차에 타자마자 보이는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이 가장 먼저 시선을 다 뺏었습니다. 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인데요. 동그랗던 스티어링 휠에 위랑 아래를 싹둑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던 방향 지시등 레버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 벤츠 스타일로 오른쪽에 있던 기어 레버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 기어 레버는 화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손을 얹어 놓는다고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 살짝 힘을 줘서 누르면은 이 진동, 햅틱 피드백과 함께 작동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상향등도 이쪽에 버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차한테 이렇게 깜빡깜빡 신호를 줄 때 이렇게 막대를 당기는 대신 이제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상향등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와이퍼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 경적까지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는 이제는 그냥 에어백 커버입니다. 경적도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작동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단순해진 게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운전하기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런 상향등이나 경적 같은 경우에는 뭐 마주오는 차, 이런 차들에게 좀 급하게 신호를 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상향등을 써야 될 때 이렇게 손을 여러 번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는 양쪽에 좀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게 운전 중에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헛손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커브를 돌다가 상향등을 쏴야 된다, 이러면 더 헷갈리죠. 이게 어느 쪽을 눌러야 되지? 결국에는 손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경적도 마찬가지예요. 경적을 우리가 울리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진짜로 위급할 때, 막 앞차가 껴들어가지고 사고 나겠다 싶을 때 경적을 울리잖아요. 그런데 경적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앞차를 보면서 스티어링 휠을 보지 않고 경적을 누를 때 지금 저 헛손질을 몇 번 했나요?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바뀐 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 모델 S의 상징이기도 했던
긴 세로형 디스플레이 대신 가로로 긴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길었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래쪽에 빈 공간에는 모델 Y에서 처음 선보였던 스타일의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2개 설치가 됐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좌우로 커지면서 운전 중에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틸트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이쪽에 틸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슬쩍 봤을 때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요. 자, 이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바뀐 만큼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좀 향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살펴보시면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유튜브, 트위치, 디즈니 플러스 이런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눌러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창이 뜨진 않았거든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모델 S를 탔을 때는 이 유튜브나 이렇게 넷플릭스 이렇게 앱을 실행했을 때 30초에서 1분 가까운 로딩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터치했을 때 부드럽기도 하고 실행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가로형이 되면서 영상을 보기에도 더욱 좋아졌죠. 이렇게 모터그래프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화면이 상당히 선명하기도 하고 전체 화면을 했을 때 세로형 디스플레이였으면은 이 위아래에 남는 공간이 많잖아요. 하지만 가로형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꽉 차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차에 AMD가 개발한 라이젠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가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연산 능력이 10테라플롭스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10테라플롭스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무려 플레이스테이션 5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램도 16GB여서 정말 웬만한 컴퓨터 부럽지 않은 그런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 안이 상당히 깔끔한 레이아웃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통풍구도 운전자나 탑승자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숨어 있습니다. 이 통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포르쉐 타이칸처럼 전자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는 물론 바람의 각도, 좌우 각도까지 전부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기능인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드디어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차에서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통풍 기능을 상당히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통풍이 없어가지고 이 차를 사자마자 막 사제 시트를 달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본으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를 좀 둘러보다가 느낀 건데 테슬라의 마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이 느껴져요. 이 테슬라 차 하면은 좀 어긋난 단차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막 내장재 조립 상태도 안 좋고 여기저기 만졌을 때 막 삐걱거리고 그래서 악명이 높았는데 지금 이 차가 시승차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된 건지는 몰라도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들어 봐도 많이 흔들리거나 삐걱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고 잡소리나 이런 게 특별히 나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막 만졌을 때 화면이 일렁일렁 거린다든지 삐걱거린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차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죠. 브레이크만 밟으면은 이렇게 차가 자동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자동차 모양의 레버를 앞으로 밀면은 바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단은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거는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의 사용감이었는데 지금 여기 약간 공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E 버튼을 눌러서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확실히 잡을 게 없으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왼손이 이제 잡아서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을 더 돌려줘야지 잡을 수 있는 구석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이쯤에서 잡아야 되는데 더 돌려줘야 잡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거는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막 못 쓸 기능이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만 주행을 해보면은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는 정도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티어링 모드랑 서스펜션 모드 그리고 가속 모드까지 전부 다 컴포트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시속 한 35km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는데 이게 1000마력 자동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기존 모델 S도 타봤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하체나 서스펜션 관련해서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바닥에 흙이 많이 깔려 있고 상당히 정돈되지 않은 노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을 상당히 잘 감소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비보 좌회전 구간을 만났는데요. 좌회전 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불편은 합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시그널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 한번 톡 건드리면은 뭐 한 3번, 4번 정도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방향 지시등이 계속 켜지거든요. 대신 이 카메라가 차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스스로 방향지시등을 꺼줍니다. 이런 기능도 어떻게 보면 일반 자동차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일반 자동차는 내가 차선을 넘어갔든 못 넘어갔든 어쨌든 3번이면 꺼지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내가 제대로 차선을 넘어가서 넘어간 차선에 안착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주니까 그러면은 운전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컴포트 모드로 약간의 코너를 조금 빠른 속도로 돌아보고 있는데 좀 컴포트한 성향의 자동차는 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약간 좀 롤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의외로 롤링이 적습니다. 지금 약간 차선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봐도 의외로 차가 잘 버텨줍니다. 자, 이 차는 3개의 모터가 탑재됐거든요. 앞쪽에 427마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하나 있고 이 뒤쪽에는 420마력짜리 모터가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모터가 결합해서 1034마력이라는 그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는 이 차가 1034마력을 발휘하는 차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모드를 플랫으로 설정을 하고 스티어링도 스포츠로 설정을 하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설정하니까 방금 전이랑은 다르게 이 도로에 어떤 요철이 있는지 도로가 좀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차가 1034마력이 맞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가속 페달을 정말 조금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막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하면은 이 고속에서 추가 가속을 할 때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셨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뛰어난 토크를 발휘해 주지만 좀 고속에서 추월하거나 재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아쉬웠던 게 사실인데 와, 이 차는 추월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내가 추월을 하려고 했던 차가 이미 저 뒤기에까지 멀어져 있습니다. 와, 이거는 뒤에 카메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실은 테슬라가 이 모델 S 플레드뿐만 아니라 플레드 플러스라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차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 CEO 테크노킹이 얘기하기를 이 플레드만으로도 충분하다, 플레드 차가 너무 잘 나와서 플레드 플러스는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오바를 하고 있나 이랬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 모델 S 플레드는 시작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색상이 적용돼서 플러스 200만 원, 그리고 21인치 휠이 적용돼서 플러스 6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돼서 플러스 37만 원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한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강력한 가속력, 1034마력이라는 진짜 무지막지한 출력 이런 걸 발휘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의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로서는 이 모델 S 플레드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의 이 모드를 보시면은 이 차의 현재 서스펜션 상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기능이 벤츠 S 클래스에도 있었던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이 서스펜션이 얼마나 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반발력을 발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가 스스로 서스펜션 높이를 낮게 설정해서 이 공기 저항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테슬라의 킬링 컨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이 역시나 이 모델 S 플레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요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벤츠 스타일의 기어 레버를 이렇게 2번 당기면은 오토파일럿이 실행됐잖아요. 지금은 이 요크 스티어링 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선 양옆이 파랗게 변하면서 오토파일럿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알같이 보이는 게 이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요크 스티어링 아이콘이 지금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대로 이 아이콘도 같이 돌아가요. 지금 한 30분 정도 주행하다 보니까 문득 느껴지는 건데, 이 차에도 역시나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가장 불편한 점은 거울이에요. 제가 저번에 포드 브론코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미국차 특입니다. 이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평면이에요. 자, 물론 미국에서는 이렇게 숄더 체크하는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숄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도 볼록 거울이고 숄더 체크도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모델 S가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닙니다. 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거울로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넓게 펼쳐져서 운전할 때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좀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이드미러 크기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나 회전할 때 꼭 반드시 이렇게 숄더 체크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룸미러 크기도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위아래 크기는 괜찮은데 좌우 크기가 조금 좁아가지고 이 운전을 하면서 뒤쪽 시야를 볼 때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만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바로 이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 강도를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가 모델 Y랑 모델 3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으면서부터 이 회생제동 단계 설정 기능을 빼고 있어요. 물론 원페달 드라이빙이 한번 익숙해지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하고, 이런 점은 다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설정을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어찌 됐건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은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전을 할 때는 가속 페달을 떼기만 해도 제동력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발목이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를 하면은 되지만, 그래도 이 역시 운전자의 선택지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회생제동 선택지를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스티어링 감각,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다른 비슷한 가격대 럭셔리 세단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제가 이 차를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그 사이에 테슬라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이 정도라면은 크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가 운행의 고급감까지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좀 테슬라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이 차에는 이 운전석 시트, 그 중에서도 운전자 머리 근처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이 운전자 귀로 들어오는 소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이 마이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소음에 대한 역위상을 스피커로 발사를 해서 이 소음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인지 지금 실내가 상당히 정숙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타이어가 지면에 맞닿으면서 굴러가는 이런 소음들이 좀 더 부각되잖아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면서 하체 소음, 타이어 소음,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느낌입니다. 창문을 살짝만 열어봐도
지금 이렇게나 많은 타이어 소음, 옆차 소음, 바람 소음이 밖을 휘몰아치고 있는데 창문만 닫으면은 실내는 이렇게 먹먹할 정도로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행거리나 가속 성능, 이런 공학적인 면만을 추구하던 테슬라가 이런 감성의 영역까지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짧다면서 전기차는 시기상조라고 비판을 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 충전으로 500km, 6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제는 전기차에게 주행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내고 많은 발전을 이뤄냈어도 항상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였고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쏟아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과연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델 S 플레드를 오늘 시승해 보면서 제 생각이 좀 틀렸구나 라는 점을 느끼게 됐어요. 테슬라는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한동안은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S 시승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